안녕하세요. 러닝 찬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00 페이스, 500 페이스, 530 페이스 궁금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젖산 역치, 지속주와 조깅, VO2 max가 어떤 건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닝 처음 시작하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시속으로 표현하잖아요. 1시간에 몇 킬로를 간다. 근데 달리기는 좀 다릅니다. 달리기에서는요, 1km를 몇 분에 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500 페이스는요, 1km를 5분에 뛸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요, 약 12km인데요, 시속 12km. 이때 1시간에 12km를 간다는 거죠. 600 페이스는요, 시속 10km고요. 1시간에 10km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600 페이스는 1km를 6분이 걸리니까 10km는 60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600 페이스로 뛰게 되면 10km를 1시간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킬로미터당 분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라면 모두 207을 목표로 뛴다고 합니다. 네, 3분 페이스죠. 3분 페이스로 뛰게 되면 2시간 7분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는 100m로 환산했을 때 거의 17초에서 18초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시속으로 표현한다면 약 20km, 1시간에 20km를 가는 그런 속도입니다. 네, 계산해 보시면 2시간이면 40km죠. 나머지 2.19km를 약 7분 동안 뛰게 되면 풀코스 기록이 2시간 7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좀 이제 페이스에 대해 감이 좀 잡히셨을까요? 네. 1km를 분당 몇 분으로 뛰는지, 1km당 몇 분으로 뛰는지가 바로 600 페이스, 500 페이스, 400 페이스, 300 페이스, 3분 페이스, 4분 페이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깅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조깅은요, 뛰고 나서 개운한 겁니다. 뛰고 나서 개운한 게 조깅한 겁니다. 오늘 내가 10km 뛰었는데 개운해. 그러면 조깅을 잘한 겁니다. 나는 조깅이라고 해서 10km 뛰었어. 근데 막 몸이 피곤해.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호흡도 거칠고 막 배도 많이 고프고, 그렇게 된다면 조깅이 아니고 페이스주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지속주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속주와 조깅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고 나서 힘드냐, 힘이 안 드느냐. 하고 나서 개운하냐, 개운하지 않느냐. 하고 나서 또 뛰고 싶은가, 힘드니까 이제 그만 뛰어야겠다. 이 차이가 조깅과 지속주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처음 러닝 하신 분들은 조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깅이 잘 안 돼요. 조깅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속주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600 페이스, 630 페이스로 지속주를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조깅이 만들어진 조깅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500 페이스로 1시간을 뛸 수 있도록, 그러면 약 12km겠죠? 12km를 1시간에 뛸 수 있으면 여러분의 러닝이 기본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12km 뛰면요, 기분이 개운하실 거예요. 네, 나중에 개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러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스피드 훈련이 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인터벌 트레이닝까지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거리조 훈련까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시간에 12km 500 페이스 조깅이냐 하면요, 풀코스 마라톤 뛸 때 보통 330 페이스를 기준으로 많이 삼거든요. 이 330을 하기 위해선 5분 페이스로 뛰셔야 됩니다. 이 5분 페이스로 뛰기 위해선 평상시에 5분 페이스가 개운하고 편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42.19km를 5분 페이스로 3시간 반 동안 뛰기가 좀 힘듭니다. 이 점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5분 페이스로 뛰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시면
처음에는 630 페이스부터 그게 익숙해지시면 600 페이스, 그게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530 페이스로 1시간을 뛰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게 지속주가 될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500 페이스로 지속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5분 페이스가 너무 힘들어서 뭐 10km 지나고 너무 힘들고 정말 버텨서 12km 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이게 점점 몸이 편해지면서 나중에는 12km를 5분 페이스로 정말 뛰고 나서 개운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조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조깅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이 조깅은요, 러닝 이코노미 영역이고 우리가 호흡이 정말 편안해지는 러닝입니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 막 그냥 빠르게만 뛰고 하시는데 그렇게 훈련하게 되면 피로감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편하게 뛸 수 있는 러닝을 만들어야지, 편하게 뛸 수 있는 러닝을 만들어야지 빠르게 뛸 수 있고요. 편하게 빠르게 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오래 뛸 수 있고요. 편하게 빠르게 오래 뛸 수 있으면요, 나중에는 편하게 빠르게 오래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코스를 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셔야 되죠. 왜 내가 필요한지, 왜 내가 몸에 부상이 되는지, 왜 오버트레이닝이 되는지. 오버리칭이 아니라 오버트레이닝이 되는 이유는 그냥 빨리만 뛰시고 그냥 오래만 뛰시고 그냥 대회만 뛰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버트레이닝이 돼가지고 피로 누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이 다운돼가지고 감기나 이런 좀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조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깅을 할 수 있게끔 스피드 지속주, 처음에는 5분 페이스도 지속주이겠죠. 530 페이스도 지속주이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따로 오래 뛰시거나 뭐 빨리 뛰시 마시고요. 50분간 집중할 수 있는 러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드실 건요, 1시간 동안 5분 페이스로 12km를 뛰는 건데, 그 전에 10km를 50분 안에 들어오는 거를 편안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다른 스피드 훈련이 들어갈 수 있고, 거리주 훈련이 들어갈 수 있고, 스피드 거리주 훈련이 들어갈 수 있고, 페이스주 훈련이 들어갈 수 있고,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걸 하더라도 몸에 데미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조깅과 지속주의 차이를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조깅은 내 몸이 편안해지는 러닝, 뛰고 나서 편안한 러닝, 지속주는 뛰었는데 숨차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러닝입니다. 이렇게 조깅과 지속주는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주를 하다가 그 페이스가 익숙해지면 이게 조깅이 되는 거예요. 뭐 케냐 선수들은 4분 페이스로 조깅한다고 하잖아요. 그 선수들은 4분이 편안한 페이스여서 그런 겁니다. 네, 다른 거예요. 그 선수의 레벨마다 조깅이 다르고요, 페이스가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페이스 조깅 한다고 했을 때 나는 5분이 지속주인데 어떻게 빨리 뛰는 건데 어떻게 그걸 조깅을 해? 이게 아니고, 하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러닝에 익숙해지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5분 페이스가 익숙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남자분들이 5분 페이스로 1시간 동안 12km를 뛰고 나서 개운하다 느끼시면 그 남자분들은 보통 41, 2분 10km 뛸 수 있고요. 여자분들이 5분 페이스로 12km를 뛰게 된다면 그 여자분들은 한 43, 4분 정도 뛸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따로 스피드 훈련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러닝이 이래서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이 없다면 뭘 하다가 다칩니다. 기본을 만드는데 부상은 그렇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부상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양념적인 거 있잖아요. 스피드 훈련, 거리주 훈련, 인터벌 훈련, 이런 훈련들은 부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러닝의 기본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피드 훈련과 지속주 훈련, 인터벌 훈련을, 거리주 훈련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 러닝 찬스 스튜디오가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라톤 용어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VO2 max가 뭐냐? 젖산 역치가 뭐냐? 네, 일단 VO2 max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내 심장이 견딜 수 있는 영역. 우리 심장은요, 어렸을 때 만들어지고요. 어렸을 때 한 개씩가 만들어지고요. 쉬었다 하더라도 그 한 개씩까지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운동을 안 하신다면 아무리 성인 되어도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한 개씩까지 밖에 성장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성장의 범위는 크죠. 예,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자극준만큼 성장하니까요. 다만 엘리트만큼 성장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견딜 수 있는 영역을 VO2 max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려가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게 뛰어도 견딜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자극 주시면은 심장이 무리돼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점진적으로 심장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VO2 max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빠른 페이스로 숨차게 빠르게 움직여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움직임,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심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VO2 max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VO2 max 트레이닝의 가장 좋은 건 보통 한 400m, 그 다음에 1000m 이 정도 빠르게 뛰시면은 VO2 max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젖산역치를 말씀드리면요, 젖산역치는 우리 근육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생성된 만큼 소멸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생성이 되면 이 소멸되는 양보다 생성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젖산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의 근육에 피로도가 생기면서 그때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뇌에서 신호를 보내죠. 멈추라고. 더 하게 되면 더 쌓여야 돼서 우리 근육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피드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뭐가 호르몬이 나오면요, 반대적인 호르몬이 안 나오고요, 이 호르몬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량작용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뇌에서 신호를 줍니다. 근육이 파열될 수 있으니까 멈추라고. 그래서 경련을 주기도 하고요, 쥐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뇌 쪽으로 피로함을 막 쏟아냅니다.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요, 그러니까 쉬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젖산역치를 자극 주고 점적으로 강화하면요, 점점 우리가 피로함을 느끼는 정도, 그 다음에 젖산이 소멸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생성되는 양이 소멸되는 양하고 비슷하게 점점 끌어올리는 거죠. 두 개를 끌어올려서 결국엔 젖산역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너무 끌어올리시고 내 몸이 피로했는데도 그거를 정신력으로 이겨내서 뛰게 되면 근육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 파열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신력이 좋으신 분들이 파열되세요. 저는 근육이 파열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근육이 파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의 대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안 되면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러닝에 약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정신력보다 집중력 위주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정신력은 내 몸이 안 되는데 그거를 성취하려고 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집중력은 내 몸이 낼 수 있는 만큼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집중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신력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신력만 높이다 보면 집중력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한계치를 넘어서 쓰기 때문에 그 결과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막 뛰고 나서 입술 펄해지고 막 눈밑이 시커매지고 눈 막 빨개지고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신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신력보다 집중력을 더 기르시는 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일단 정신력보다 집중력을 더
만드는 러닝은 스피드 러닝입니다. 5000 러닝입니다. 5000 러닝이 중요한 이유는요. 5000을 뛰게 되면 5km를 뛰게 되면 일단 30%의 러닝 이코노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0%의 VO2 max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0%의 젖산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3% 정도? 거의 3대3 정도이고 나머지 조금 뭐 멘탈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할 텐데요. 이 말은 어떻게 말씀드리면요. 5km를 뛰다 보면요. 러닝 이코노미, 리듬감도 좋아지고요. VO2 max, 심장도 강해지고요. 젖산력치, 근육도 강해집니다. 5km가 정말 좋은 러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요일날은 조깅을 하시고요. 50분, 60분 동안 러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핫뛰 핫시 하루 뛰셨으면 하루 쉬어주시고, 목요일날은 웜 러닝으로 몸 풀어주게 2km 뛰시고, 그리고 5km 스피드 지속주 하시고요. 다운 러닝으로 2km 하시고요. 그러면 목요일날 뛰셨으니까 금요일날 쉬어주시고요. 주말에 대회를 뛰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한번 뛰어주시면은 여러분의 스피드가 금방 올라갈 거예요. 뭐 10km 기록 내시는 거 이 패턴으로 주중에 3일만 뛰셔도 정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페이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연결해서 이어가다 보면, 꾸준하게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60분 뛰시다가 55분 뛰시다가 51분, 49분, 45분, 44분, 41분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뭐 41분 뛰는데 뭐 남자분 여자분들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게 41분 뛰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스케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왜 어렵게 러닝을 하시죠? 러닝의 기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왜 러닝을 어렵게 하시려고 하세요? 인터벌 하고 뭐 이것저것 뭐 100m 막 인터벌 치고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조깅 하시고요. 하루 쉬시고 5km 뛰시고요. 그리고 하루 쉬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대회나 아니면 혼자서 한 10km를 빠르게 한번 뛰어보세요. 어차피 10km는요. 많이 뛰어본 사람이 잘 뛸 수밖에 없어요. 그 41분까지는 경험이 있으면 아 내가 너무 무리했으니까 7, 8km가 너무 힘들었구나. 그럼 내가 7, 8km까지는 좀 편안하게 가고 8km부터 집중해서 2km 쏟아내야지.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회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니까 10km를 한번 잘 안 뛰어보시면, 빠르게 안 뛰어보시면 자기가 어디서 힘이 들고 어디서 안 되고 어디가 고통스럽고 어디서 숨이 차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스피드런 프로그램, 아이다스 스피드런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어깨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상체가요. 저는 좁지만 그런 분들한테 1km마다 GPS 시계가 있으시면 1km마다 페이스 확인하시고 어깨 푸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1km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풀고 뛰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9번만 푸시면 됩니다. 9km 마지막 풀고 집중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10km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정말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뭘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하지만 39분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페이스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페이스라는 거는 1km당 몇 분이 걸리는지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500 페이스는 약 시속 12km고요. 그 다음에 1km를 5분에 뛰는 게 500 페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조깅은 뛰고 나서 개운한 게 조깅이고요. 지속주는 뛰고 났는데 숨차고 힘들고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지속주입니다. 그리고 VO2 max는 우리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영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젖산력치는 우리 근육이 버틸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강화시켜서 근육을 파열시키기보다 한 번에 무리해서 이렇게 강화시키다 보면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보다 점진적으로 힘들면 거기서 훈련을 멈추고 다음번엔 그 이상을 또 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러닝 이코노미, 조깅을 만드는 러닝 이코노미와 그 다음에 스피드를 만드는 VO2 맥스, 그 다음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저탄요치까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5km 스피드 지속주를 여러분들께서 주중 1회 한번 해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러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겁니다. 따로 인터벌 트레이닝 안 하고요. 따로 러닝 드릴 안 하고요. 러닝 드릴 하신다고 지금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거 3년 정도 하셔야지 뭐가 효과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그 정도의 러닝 각도를 쓰지 않습니다. 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러닝과 아마추어 러닝의 온도차가 있는데 눈높이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시고 인지를 한다면 그런 표현은 안 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아마추어도 엘리트처럼 뛰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운동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효한 각도, 유효한 심박, 유효한 젖산 역치, 유효한 VO2 맥스, 유효한 러닝 이코노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수학을 아니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수능에 안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영역을 공부하시고 필요한 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닝 드릴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것보다도 지금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피드를 견뎌낼 수 있는 심장과 그리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리듬감, 그리고 여러분이 스피드를 견뎌낼 수 있는 근육, 이 세 가지 5천을 잘 뛸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닝 이코노미를 조깅으로 만들고요, 스피드 지속주를 VO2 맥스로 스피드 지속주를 만들고, 젖산역치는 마찬가지로 주말에 대회를 뛰시면 젖산역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훈련하신다면 여러분의 러닝이 드라마틱하게 41분, 남자는 41분, 여자는 43분까지 3, 4분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난 더 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가서 이 단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새로운 러닝을 집중할 수 있는 러닝, 정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러닝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면 물론 있죠, 러닝 천재들. 약간 너무 잘하시는 분이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98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 잘하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겠어요? 안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화요일날 조깅 하시고요, 하루 쉬시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5천 스피드 지속주 러닝 하시고요, 하루 쉬시고 주말에 10km 대회를 나가시던가 아니면 빠르게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러닝에 익숙해질 겁니다. 저는 주 3회 정도 러닝이 딱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에서 익숙해지시면 39분 정도 뛰려면 그때 가서 여자분 남자분 마찬가지로 39분 넘어서서 더 잘 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주 4회 러닝, 이제 주 4회도 익숙해졌어. 그 다음에는 주 5회 러닝, 그리고 주 5회도 난 되네, 난 주 6회 해야 될 거야. 네, 그때는 주 6회 러닝. 하지만 주 6회 이상은 뛰시면 안 됩니다. 7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엘리트 선수들도요, 무조건 하루는 쉬어줍니다. 네. 엘리트 선수들도 하루 쉬는데 여러분들께서 매일 뛴다는 거는 뭐 어떤 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일 동안 뭐 하프 뛰겠다, 뭐 근데 한 10일 지나고 나서 부상당해가지고 못 뛰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
3주는 집중하시고 나머지 한 주는 좀 편하게 가셔야지 여러분의 러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러닝 찬스도였고요. 여러분이 러닝 찬스 때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